꿈인가? 아니, 이건... 꿈이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파트너는 나한테 변화의 희망을 맡겼어. 혼자보단 역시 함께 시상대에 오르는 느낌이 더 좋지. 파트너는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카르티시아와 동행했던 난 확신할 수 있어. 난 아직 현실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긴 잔성회의 멤버가 만들어낸 소노라, 즉 이야기 속 세계야. 최고의 검투 대회의 이야기 시간은 단 사흘. 카르티시아가 오기 전에 난 이미 이 똑같은 이야기 속을 몇천 번이나 방황했어. 7 언덕을 끝없이 삼키는 흑조, 조수에서 점점 자라나는 반인반어의 괴물. 그게 바로 잔성회의 목적일까? 파멸한 7 언덕을 양분으로 괴물을 길러내는 것이? 시나리오. 맞아. 이 소노라 공간은 책이나 다름없어. 소노라 속의 세계는 하나하나가 똑같은 줄거리의 이야기와도 같아. 모든 세계가 페이지처럼 중첩되어 있어.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 페이지가 앞 페이지 위에 쌓이고, 지난 이야기에서 바뀐 줄거리는 뒷면을 통해 그 흔적이 비치게 되지. 그래서 카르티시아가 움직인 다음 원래 흑조로 인해 빈성이 되었어야 할 7 언덕이 파트너가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는 점점 정상으로 회복된 거야. 카르티시아가 나를 살렸고 내 운명을 바꿔서 날 파트너 곁으로 보냈어. 파트너가 지난 이야기에서 명식을 막았기 때문에 이번엔 나도 기억을 잃지 않았던 거고, 그 괴물의 힘은 파트너 덕분에 많이 악화됐어. 그 괴물에게 공급된 중추의 에너지도 끊어졌고.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야. 난 카르티시아와 함께 그 본체가 있는 곳을 찾은 적이 있어. 내 기억으로는 아래쪽 도시의 수면 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파트너. 일곱 언덕의 구도심은 흑조의 위협 때문에 수역 아래에 잠들어 있어. 흑조가 빙빙 돌면서 7 언덕의 하늘을 뒤덮고 있어. 흩어지지 않는 먹구름처럼. 파트너는 무사한 걸까? 일단 빨리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찾아야 돼. 전에 겪은 이야기에서 카르티시아와 함께 여기 온 적이 있어.
당신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게.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상하네. 분명 7 언덕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나는데 왜 내 이름만 잊어버린 거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야기 속 당신의 역할을 빼앗아간 거예요. 우리가 경기장의 포스터를 찾는다 해도 당신의 이름은 거기 없겠죠. 당신의 존재가 지워진 거예요. 이 막의 이야기를 깨트려야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어쩌지? 그때까진 못 버틸 것 같은데. 미안, 카르티시아. 날 구해줬는데 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어릴 적 아주 오래전에 7 언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열정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 마음껏 마시고 웃으며 조각과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처럼 타올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빛을 뿜어내는 곳이라고요. 제가 왔을 땐 이미 악당에게 파괴당해서 길거리에 검은 조수가 흐르는 빈 성이 되어버렸지만요. 맞아. 나의 도시. 정말 아름다워. 시원한 가을 바람이 금빛 오렌지색 깃발과 풍경을 스치면 시간도 같이 느려지는 곳이야. 명식 레비아탄. 전 더 이상 리나시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 비극을 설계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어요. 일곱 언덕을 너한테 맡겨도 될까? 아니요. 당신이 말하지 않았나요? 여긴 당신의 도시라고. 세상에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 느낄 수 있어요. 흑조에서 흔적을 남긴 괴물의 주파수는 저와 비슷했어요. 명식은 자기 힘을 담을 수 있는 공명자를 만들기 위해 저를 탄생시켰어요. 하지만 저 말고도 수많은 실패한 그릇이 있죠. 그 말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아서 저도 계속 조사해보겠지만 당신도 분명 특별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전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그런 저를 막아섰죠. 농락당하는 생명이라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약하든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탑에서 나와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것도 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 믿어요.
그 사람도 여기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끔찍한 이야기를 바꿀 거라는 걸. 그럼 분명 재미있는 사람이겠네.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승리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죠. 지금의 우리한테는 아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계속 이어갈 거예요. 당신의 도시를 구하고 싶다면 견뎌내세요. 아무리 아파도,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도 견뎌내세요. 제가 오기 전 7 언덕을 헤매다 지친 당신이 이 도시를 떠나 이곳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던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에서 그 사람을 찾아 제 말을 전해주세요. 좋아, 카르티시아. 네가 말한 것처럼 최대한 버텨볼게. 알려줘.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이상한 주파수와 아주 가까워졌어. 너, 물에 잠긴 지하 공전에 있구나. 물에 잠긴 지하 궁전. 실바 가문의 자료에 기록돼 있었던 것 같아. 과거에 7 언덕은 평원수역으로 통하는 지하 수로를 만든 적이 있어. 하지만 구도심은 이미 물에 잠겨서 수로로 들어가려면 우선 물을 전부 빼야 되는데. 내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사라진 다음 카르티시아는 그 반인반어의 괴물과 잔성회의 사람을 찾았을 거야. 카르티시아도 파트너와 같은 선택을 했어. 다음 이야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의 끝에 남길 선택한 거야. 그래서 파트너를 만날 때 난 내 이름을 되찾게 된 거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파트너가 본 2세계의 중첩은 그 괴물, 그러니까 미아 선수가 내 역할을 빼앗아 다시 한번 중추로 7 언덕을 오염시키려던 거였어. 그 존재를 지울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나만이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진짜고 미아 선수가 가짜라는 걸. 몇십 년 전 미아 선수는 영광의 골짜기에서 실종됐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던 당신한테 이 7 언덕이라는 도시는 지하 수로로 통하는 입구, 구도심의 시계탑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그랬었지. 이 수역의 유지 관리는 실바 가문이 맡고 있었어. 잠들어 있는 이 거대한 조각상을 움직이게 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7 언덕의 전통에 따르면 테라클레스가 검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는 전사들을 지켜볼 때면 성문과 모든 관문이 열리게 돼. 도심이 옮겨가면서 많은 곳들이 막혔지만 남은 관문만으로 물을 빼내는 일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 해볼만 해. 흑조의 침식이 조각상 곳곳에 퍼져 있어. 움직이게 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없애야 될 거야. 이 수역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들이 검투사의 창을 보관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놨을 텐데. 순찰기를 작동해서 플랫폼의 창으로 흑조의 침식을 제거해보자. 머리 부분에 있는 흑조의 침식만 제거해서는 안 되겠어. 거대 조각상이 검을 들고 관문을 열려면 두 팔에 있는 것까지 없애야 돼. 들려? 사냥감이 숨을 죽이고 있어. 사투는 지금부터야! 적을 부순다! 영광이여! 이 몸을 덮어라! 희망이여! 고요와 함께하라! 따라와! 불꽃이여! 여기 모여라!
조각상 근처에서 다른 순찰기도 찾아보자. 황야의 바람. 들려? 사투는 지금부터야! 겁먹지 마! 물은 다 빠졌고 이제 시계탑으로 가자. 그 괴물은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수로에 있어. 지하수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돼. 수문이 안 열려. 일단 다른 곳부터 둘러보자. 청동 거울이 울리고 있어. 파트너가 이걸로 과거의 세계를 봤었지. 여기에도 관련된 흔적이 있는 건가? 너희가 원하던 그 사람은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 좋습니다, 줄리아님. 약속을 지키는 건 원만한 합작의 첫걸음이죠. 일곱 언덕의 현임 장관이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죠. 독술 한 잔, 날벌레 한 마리, 비수 한 자루. 한 번의 우연. 줄리아님처럼 현명하고 이성적인 가주가 계시니 실바 가문은 앞날을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너희와 손을 잡은 건
일곱 언덕을 위한 것이지 실바 가문을 위한 게 아니다. 바다 위에서 유랑하는 두려움을 잊어버린 일곱 언덕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돼. 남은 일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근데 바다에 빠져 죽은 자는 왜 필요한 거지? 죽은 자라. 아, 미아 말씀이신가요? 사실 미아야말로 제가 말한 지하수로 깊은 곳에 세울 설비의 핵심이거든요. 목숨이 붙어 있든 아니든 그 육체 안에는 저희가 원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잔성회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실험을 진행할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실험장의 존재를 감추는데 줄리아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핵심이라고? 그 연약한 계집은 공명 어빌리티도 별 볼 일 없고 자질이나 경기 실력도 평범하게 짝이 없었는데 만약 원로원의 쓰레기들이 평민들의 분노를 돌리려고 그 녀석을 화제거리로 올리지만 않았어도 애초에 결승전에 진출할 일도 없었을 거야. 네네, 진정하세요. 줄리아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아주 무력한 소녀였죠. 자신의 창작자에게 저항하지도 못할 만큼 말입니다. 최고의 검투 대회에서의 우승은 바로 그 소녀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그림자였고요. 행운과 불행, 고귀함과 비천함, 연약함과 강인함. 사람의 천성은 가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그리고 전 이렇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을 가장 좋아하고요. 미아 선수는 이미 죽었구나. 일곱 언덕을 떠나 실종된 게 아니라 차가운 바닷속에 있었던 거야. 들려? 사냥감이 숨을 죽이고 있어. 계속 나를 이 창으로 어둠을 부순다. 희망이여, 고요와 함께하라. 따라와. 으쌰! 여기도 잔성의 멤버가 개조해놨어. 이곳을 관리하는 실바 가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었겠지. 참 웃기는 일이네. 일곱 언덕 사람이 외부의 적을 도와 내부에 이런 아지트를 만들었다니. 제일 견고한 그리핀의 요새라 해도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는 건가? 지하수로의 실험 장치는 확인했나요? 어때요? 가슴 속에서 부러진 그 것만 빼면 육체는 거의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던데. 그렇죠. 몇십 년이 지나도 미아는 여전히 바다에서 꺼냈을 때 모습 그대로지요. 미아는 우리에게 많은 실험 데이터를 제공해줬죠. 명식이 만들어낸 실패작치고는 꽤 우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얼마 전 방랑자가 개입하는 바람에 성녀 카르티시아는 이미 탑을 나왔어요. 그러던 중 탑과 외부가 다시 연결되면서
미아의 몸에 남아있는 명식의 힘 중 일부가 활성화된 걸 발견했고요.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나 보네. 네, 곧 일곱 언덕에서 최고의 검투 대회가 열리거든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마침 미아도 죽기 전에 경기를 진행했으니 이걸 허구의 닻으로 삼아 현실을 완벽히 대신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명식과 얘기를 나눴고 소소하게 손을 잡은 겁니다. 명식과 얘기를 나눴다고? 레비아탄이 깨어난 거야? 활성화된 조각에 불과하지만요. 허약하고 교활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키우려는 갈망이라고 할까요? 전 이 물고기를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꾸며낼 겁니다. 그때 이루지 못한 일을 완성하게 할 생각이에요. 바로 흑조로 일곱 언덕을 삼키는 거죠. 그때 명식은 미아를 통해 일곱 언덕의 중추를 찾아 비콘 시스템을 오염시키려 했어요. 만약 오염시키지 못하더라도 이 우승자의 마음을 제어하여 일곱 언덕의 상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쉽게도 전부 실패했지만 말이죠. 명식의 침식에 저항할 수 없었던 소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같은 상황에서도 힘의 차이로 이렇게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니. 그 성녀는 명식이 라군나에 펼치려던 음모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소녀에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죠. 극적인 죽음과 강렬한 비참함. 얼마나 시적인가. 얼마나 가여운가. 네 취향에는 관심 없어, 크리스토퍼로. 난 단지 네가 일곱 언덕을 위해 어떤 결말을 썼는지 궁금할 뿐이야. 참 마음이 급한 독자로군요, 플로로. 이번 시나리오는 단지 명식의 남은 힘을 키우는 데 쓰일 확대기에 불과해요. 충분히 잘하고 나면 전 소노라로 현실을 덮어씌우고 대신할 거고요. 남은 건 줄리아 여사가 우릴 위해 적당한 우승자를 골라주는 것뿐이에요. 시나리오 속 주인공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물고기가 흑조로 만든 요람 속에서 계속 자라나면 순회의 천국이 찬가를 부르며 일곱 언덕에서부터 리나시타 각지로 퍼져나갈 거예요. 어때요? 이미 오래전 미아를 잊어버린 일곱 언덕 사람들보다 제가 써준 이야기가 더 낭만적이지 않나요? 만약 실패하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알잖아요, 플로로.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람의 운명에 대한 상상과 예고편이라는 걸. 하나의 시나리오로 방랑자가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시련을 거친 영웅임을 증명한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